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근무 중 이상무를 기대하는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이야기 근무 중. 이상무. 자, 지난 시간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기획도 막 생기고. 예. 이번에는 삼국통일한 위원장님의 그 임기 중에 역대 아마 최악의 대통령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두 명의 대통령을 보냈어요. 우선 이명박 대통령부터. 네. 그때 좀 어려웠던 일 있으면. 그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사대강 삽질이라고 하는 여기 예산을 쏟아붓기 위해서 네, 네.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네. 그리고 임금 삭감 예.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임금 체계를 예. 그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로 예. 있던 것들에 대해서 예. 그 뭐 성과 연봉제라든지 네, 네. 이런 성과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임금을 주는 차등하는 예, 예.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제하는 시기가 됐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부터 IMF 때부터 그러니까 네. 김대중 정권 때부터죠. 예, 김대중 예. 노무현 정권부터 이제 쭉 예. 공공기관의 정상화 아니면 공공기관의 뭐 개혁 뭐 등등해서 네. 그런 임금 체계, 우리나라 노동의 임금 체계가 연공급제, 호봉제로 된 것이 잘못됐다. 네. 그래서 그것을 뭐 성과급제라든지 뭐로 네. 바꾸는 거를 이제 요구받은 바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아주 그 강도 높게 이제 그 시행을 하려고 하는 때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들 말로는 채찍과 당근인 거고, 예. 우리 노동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몸에 안 좋은 약들이었어요. 예. 백해무익한 것들. 우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월급 생활하는 분들은 알 테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 원씩 받는 것과 연봉으로다 2,400만 원 받는 것과 이게 연봉으로 바꾸는 게 무슨 예. 그렇게 탄압이 돼요, 그게? 이런 거죠. 그 연봉제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거는 네, 성과급 연봉. 올해가 이제 나하고 이제 개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임금을 우리가 집단적인 노사관계 속에서는 네. 임금을 집단적으로 몇 프로 올릴 거냐, 그 뭐 할 거냐 이러는데 네. 연봉제가 되면은 서로를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개별 연봉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 박사한테 3,000만 원 주고 저한테 3,500을 준다. 네. 동년 배고. 예를 들어도 나한테 조금 더 주면 안 돼? 지가 더 가져야 돼. 아니 그래야 분노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사업주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그 6천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자기가 더 얹어서 여기는 3천만 원 주고 나는 3,500 주면은 관계는 없는데 원래 있던 그 돈을 3,250만 원씩 주면 되는 거를 3,250만 원씩 주던 거를 하나는 3,000원 주고 하나는 3,500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임금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끊임없이 그 성과 그리고 경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올바른 뭐 대우다. 이렇게 왜곡되게 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계산하기 쉽고 그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직업들이 있죠. 몇몇 직업들. 예. 예를 들어 영업사원 뛰어가지고 자동차 몇 개 팔았냐, 보험 모집인들이 몇 명 모집해왔냐, 무슨 뭐 총액이 얼마짜리 모집해왔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죠.
공공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반 공무원들, 네. 교사들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직업에서는 숫자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황희정 승이 어느 농촌 마을을 지나다가 농부가 소 2마리를 데리고 이제 뭐 그 옛날 얘기인데 네. 옛날 얘기로는 뭐 옛날 얘기는 재밌어야 되는데. 그 검은 소 누런 소 2마리가 이제 2마리를 메고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예. 그 황희정 승이 지나가다가 그 농부를 불러가지고 예. 여보시오 농군 그 저 소 2마리인데 네. 2마리가 일하는데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해요? 하고 물어보니까 농부가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니까 이제 대답 못 듣고 그냥 저만치 가고 있는 자기 갈 길 가는데 농부가 이만큼 따라오더니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황희정승인지 모르죠 뭐. 뭐 양반인지 뭔지 하니까 양반님이라 했는지 선비님이라 했는지 불러서 서 있으니까 그 멀리 소가 저만큼 있는데 저기 황희정도 저만큼 갔을 테니까 거기 따라와서 얘기하는데도 귓속말로 저 검은 소보다 누런 소가 일을 좀 더 잘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 말은 못하지만 저 지금 소가 말은 못하지만 누가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그들도 기분 나쁠 거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황희정승 제 이렇게 뭐 옛날 얘기책을 보면은 그걸 그 농부한테 그걸 듣고 나서 크게 깨우친 바가 있다. 재미보다 네. 그 울컥하게 하는 그 감동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딴 사람들 다 옛날 얘기고 그 책 글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그런 짐승도 밭을 어떤 소는 2고랑 더 갈 수 있고 어떤 소는 뭐 못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먹이를 적게 주진 않아요. 각각의 그 먹이를 주죠. 그래야 그 좀 힘이 붙이는 그 소도 힘을 차려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는 거고. 심지어 사람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계량할 수도 없으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한테 좀 낮게 보이고 누구한테 뭐하게 보인 이 사람을 굴종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사와 반해서 내 감정은 저 사람한테 지금 뭐한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어떤 인사고과로 반영해서 임금 체계를 달리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떤 효율성, 경쟁력 별걸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건 성과가 나타나니까 그것 말고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도 기본급은 똑같이 있고 이제 그거는 그렇죠. 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극구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투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이제 엊그제 보니까 그래서 그게 성과급 연봉제가 아예 그냥 공식적인 임금 체계가 돼버렸죠. 그런 데들이 이제 많이 언제부턴가 생겼어요. 그냥 그 이명박 때부터구나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와전돼서 어찌 보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못 이해할 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아니 저 선배가 이 일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연봉이 돈이 많아야 돼? 성과급으로 하면 내가 더 많이 받아갈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공정한 것으로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까지 와 있어서 사실은 계층 간의 이제 대립도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잘못 가게 좋은 방향이 아닌 나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것이. 그 조정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이제 조정담당 공익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에 있는 어느 이제 청소업체입니다. 이런 청소업체는 사실은 시에서 위탁을 하여서 시에서 거기 인건비가 얼마고 하는 걸 다 그 지급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사업주가 무슨 뭐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뭘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고 여기 뭐 이익이 발생 이익금은 따로 보장을 해줍니다. 시에서.
대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직접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면 되는데 네. 그 청소하는 분들한테 성과 연봉제를 해가지고 임금을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야.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사람한테 돈 더 주고 싶으면은 이익금에서 주세요. 이익금에서 포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잘했어 일을. 또 참 회사뿐 아니라 전체한테 크게 뭐 한 게 있어. 라고 하면은 회사의 이익금에서 사장이 가져갈 돈에서 이만큼을 내놓고 올해 잘했으니까 이거 뭐를 주는 거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자기 이익은 건드리지 않고 이 사람들 거 가져온 요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가 좀 더 하고 여기가 뭐 하다 이렇게 하는 임금책 이거를 무슨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앞서서 뭐 어떤 경제학자들이 그랬든지 아니면 경영학자들이 그랬든지 정치가 그랬든지 그것이 효율성과 경쟁성 뭐 등등 이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정말 그 말씀드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그 노사 간에 그걸 바꾸도록 하는 걸 합의시켜줬어요. 그 조정 의원으로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보람 있는 일이고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잘 몰라서 모르고 이제 또 그 노동자들도 뭐 지난 20년 동안 노동조합이 없어서 자기들 월급이 어떻게 해서 받아지는지 그걸 잘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그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들여다 보니까 자기들 돈이 시에서 이만큼 나오는데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 n분의 1로 하면은 뭐 비슷해야 될 텐데 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더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따져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어떤 성과 연봉제라는 걸 이걸 대입해 가지고 해서 그렇더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전교조에서도 그 성과 연봉제를 적용을 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싸우고 했는데 결국은 전교조에서도 그거를 막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또 사립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그 아이들을 아주 잘 내셨어 보니까 정말 이거 우리 학교에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되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해 보세요. 그래서 기준 정하는 사람을 몇 명인가를 뽑아 선생님들이 뽑고 그래서 담임 선생 하면 몇 점, 뭐 무슨 부장 하면 몇 점, 뭐 막 이런 거지 보직 맡아서 뭐를 좀 하면 몇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한 거죠. 그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뭐 몇 퍼센트 뭐 A 등급, 뭐 특등급, 뭐 S 등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세 등급인가로 나눠서 했대요. 이게 아무도 불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 이제 뭐 특등급인지 뭐 맡았던 선생님들이 불만인 거예요. 너무 기준이 아주 분명해지니까 자기들이 옛날에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막 와서 항의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도 이제 돈에 눈이 멀게 만들어요. 이거는 직접 현장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테지만 그래서 이런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정하게 내가 얼마가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호봉제를 계속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호봉제를 왜 비판하는가 하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생산력은 떨어지는데 인구는 많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생산력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연령이 많아지면은 통상적으로 가정을 갖게 된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부양가족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야 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고 그 생산 능력을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노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네. 그저 생산 그 어떤 뭐지 생산력은 떨어졌는데 네. 돈은 많이 가져간다. 예. 이걸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임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노동자들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왜 이 호봉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초기에 이제 산업이 발달할 때 네. 숙련공들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공장에 오래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이 그 공장의 그 회사의 이익이 되는 이익이 거였죠. 되는 거였죠. 예.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낮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한참 말 그대로 생산력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예. 정말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네. 낮은 임금을 주면서 일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네. 한 해 더 하면 요만큼 더 올려줄 수 있는 예. 이 호봉체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연령에 따른 그 지출이 많아지는 이것은 네. 외형으로 보이는 거지만 네. 속 내부적으로는 사실 노동을 그 값싸게 사실은 그 써먹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죠. 이 임금 제도를.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런 게 많았어요. 그 호봉제로 해서 있었고 또 5년 근속하고 10년 근속, 장기 근속하면은 금반지도 하나 주고 네. 뭐 그런 게 이런 있었죠. 거 뭐 저희 예. 뭣도 주고 해외 여행도 시켜주기도 네. 하고. 그리고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칭송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직장을 못 잡아서 이력서를 이제 뭐 1년짜리 뭐 1년 반짜리 이렇게 쭉 써가지고 가면은 그 면접관이 뭐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적응 못하는 사람. 적응 못하는 사람. 네. 이 회사에서 조금 찔끔 근무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 예. 이렇게 그렇죠. 장기 근속하는 거는 네. 어쨌든 뭐 6년 개근, 뭐 3년 개근 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성실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오래 근속한 사람들한테 그 더 대우해 주는 것이 네.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오랫동안 근속함으로써 그 사회 그 직장이 유지가 되고 발전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들이 망해먹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임금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자꾸 비교해서 그 차등을 두려고 하는 것. 그래요. 이런 걸 좀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거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최근에 조정우 의원이 돼서 한 건이지만 비록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신. 그래서 옛날에 좀 그 성과급제를 못 막은 거에 대한 그 자책이 좀 있었지만 요즘 것으로 다 안의를 삼으시고. 예. 그래요. 오늘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한 꼭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터가 항상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이야기 근무중 상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또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뭐가 또 있어요? 그 세 개인가?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해 주세요. 와!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